1976년 캘리포니아의 한 차고에서 두 젊은이가 모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발명품을 만드는 것이었죠. 워즈, 사람들이 이걸 집에서 쓸 수 있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자신만의 컴퓨터를 가지는 거야? 잡스, 컴퓨터는 대기업이 쓰는 물건이야. 집에서 컴퓨터를 쓰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상한 거라고. 아니야, 워즈. 세상은 변하고 있어.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면 누구나 사고 싶어 할 거야?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기계를 설계하고 네가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사도록 설득해봐. 스티브 잡스, 아이디어와 비전을 가진 열정적인 청년. 스티브 워즈니악, 컴퓨터를 사랑하는 천재 공학도. 이 둘의 조합은 애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복잡해 보여. 사람들이 직접 조립할 수 있는 정도로 단순하게 만들어야 해. 잡스, 컴퓨터를 조립하는 게 단순할 리 없지. 그래도 내 말대로 최대한 쉽게 만들어 볼게. 이들은 시장에서 팔릴 가능성을 고려해 조립식 개인용 컴퓨터를 설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플1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설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초기 생산을 위해 자금을 마련해야 했죠. 내가 가진 차를 팔고, 워즈, 내 계산기도 팔자. 그리고 우리가 만든 제품으로 시장을 뒤집어 보자고. 내 계산기를 판다고? 내가 좋아하는 건데. 워즈, 그 계산기가 우리 꿈을 실현시키는 첫걸음이 될 거야. 두 사람은 자신들의 소중한 물건을 팔아 $1,300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976년 4월 1일 애플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애플 컴퓨터 설립 이후 잡스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지역 전자제품 상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폴 테렐이라는 중요한 고객을 만났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이건 조립식이잖아요. 고객이 직접 조립해야 하는데 팔릴까요? 이건 단순한 조립식 컴퓨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걸 통해 컴퓨터의 잠재력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한 겁니다. 좋아요. 한 대당 $500로 50대를 주문하겠습니다. 조립식이어도 충분히 팔릴 겁니다. 잡스, 우리가 진짜로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물론이지, 워즈. 이건 우리가 꿈꾸던 시작일 뿐이야. 50대 애플1을 납품하기 위해 두 사람은 수많은 밤을 새우며 작업했습니다. 차고는 그들의 열정과 땀으로 가득 찼습니다. 잡스, 진짜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게 누군가의 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바로 그거야, 워즈. 우리가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된 거야. 애플1은 작지만 중요한 첫 성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이 작은 조립식 컴퓨터는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애플1의 성공은 잡스와 워즈에게 더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초기 자본금 $1,300로 시작된 애플은 이제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수는 3명에서 40명으로 늘었고 작은 차고는 회사 사무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애플1이 이렇게 잘 팔리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더 직관적이고 더 완벽한 컴퓨터를 만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잡스와 워즈는 조립식 컴퓨터였던 애플1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애플2라는 완성된 형태의 개인용 컴퓨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 제품은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워즈, 이번엔 사람들이 조립하지 않아도 되는 완제품이 필요해. 이건 그냥 기계가 아니라 작품이어야 해. 좋아, 잡스. 이걸로 더 간단하고 직관적인 설계를 해보자고. 하지만 이건 비용이 꽤 많이 들 거야. 비용은 걱정하지 마.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걸 보자마자 사고 싶어 하게 만드는 거야. 애플2는 세련된 디자인, 간단한 사용법 그리고 컬러 그래픽을 지원하는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977년 애플2는 컴퓨터 박람회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잡스는 사람들에게 이 컴퓨터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설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컴퓨터가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세상은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잡스, 내가 또 해냈군. 애플2는 출시 후 4년 만에 수백만 대가 팔리며 애플을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더 큰 도전과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애플2의 성공으로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내부에서는 새로운 문제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잡스의 강렬한 리더십 스타일은 회사 직원들에게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티브,
애플2의 판매량은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품을 준비하려면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애플2는 오래 갈 수 없어요. 우리 시장을 선도하려면 새로운 혁신이 필요합니다. 잡스는 이미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플2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직관적이고 더 혁신적인 컴퓨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킨토시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애플2의 성공 이후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그는 애플2보다 훨씬 앞선 기술을 가진 컴퓨터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의 첫 딸의 이름을 따 리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리사는 단순한 컴퓨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을 집약한 걸작이 될 겁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어야 하고 마우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티브, 이건 혁신적인 프로젝트임은 분명하지만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요? 시장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시장이 준비되기를 기다린다면 우린 뒤처질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여줘야 해요. 리사 프로젝트는 최초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마우스를 도입한 컴퓨터였습니다. 이 기술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발상이었고 사용자 경험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개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이기도 했습니다. 리사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개발 일정은 계속 지연되었고 비용은 예상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리사는 완벽해야 합니다.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자연스럽게 작동해야 하고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스티브,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기능을 구현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완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평범한 제품을 내놓을 수 없어요. 리사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지만 지나치게 높은 약 1만 달러라는 가격과 복잡한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시 시점에는 이미 경쟁사 제품들이 시장에 등장하며 애플의 우위를 위협했습니다. 1983년 리사 컴퓨터가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가격과 제한적인 시장 수요로 인해 상업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실패는 애플 내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스티브, 리사의 판매량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도 부정적입니다. 리사는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시장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회사 자원이 너무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매킨토시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리사는 시장이 이해하지 못한 혁신입니다. 우린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해요. 리사 프로젝트는 잡스의 혁신적인 비전을 보여준 사례였지만 동시에 시장의 현실을 간과한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실패는 애플 내에서 잡스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사 프로젝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잡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사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매킨토시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리사가 실패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건 단순하고 직관적인 컴퓨터입니다. 매킨토시는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 될 겁니다. 매킨토시 프로젝트는 잡스의 비전과 열정을 집대성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